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DC의 한 유저는 일본 두부는 비린내 안 나고 맛있던데 한국 두부는 비린내 난다는 뭔가 허세스러운 글을 남겼는데 바로 니네 엄마가 싼 거 써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고 웃음거리가 되고는 니엄싼이라는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뭔가 허세 부리다가 참교육 받은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인피니티 사건입니다. 올해 3월 보배드림에는 사이드미러 수리비 등 400 이상 요구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집 앞에 늘 자기 집도 아니면서 주차를 하는 차가 있었다는데요. 아이가 지나가다가 실수로 주차된 차량에 사이드미러를 건드렸는데 10분 후쯤에 전화 받고 가보니까 아이는 울고 있고 차주는 대뜸 아이보험 들어놓은 게 있냐고 묻더니 현금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차종은 인피니티 G37 쿠페로 수리비와 도장비 등 100 이상과 렌트 비용으로 300 이상을 요구했다는데요. 겁이 나서 경찰에 갔더니 경찰도 딱히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였고 결국 아이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어 보험사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린다며 양해를 구했더니 부품 구매하려면 73만원에 미국에서 오는 거라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며 보험 처리하지 말고 현금 65만원만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이 보험으로 본인 부담 20만원에 1억원 내로 다 부담해 주는 거냐며 답답해서 여쭈어 본다는 글이었는데요. 해당 차주는 오토바이 세대에 인피니티까지 있으며 구찌 티셔츠에 금팔찌를 하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차 사진을 보면 이렇게 운전석 사이드 미러는 접히지 않는 고장이 나 있었는데요. 보배드림의 사람들은 중고 200만원짜리 차에 400만원 견적은 선 넘었다며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고 무조건 보험 처리하라는 조언을 남겼었는데 사람들은 차 사진만으로 해당 차주가 누군지는 물론 해당 동네까지 어딘지 알아냈고 인피 차주는 바로 다음날 해명글을 올리게 됩니다. 차에 타고 있을 때 아이가 지나가며 사이드 미러를 몸으로 치고 지나가면서 반대로 접혔고 아이를 불렀더니 안 그랬다며 울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과 통화 후 닛산 서비스 센터에 물어보니 수리비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여 그대로 전달드렸고 애프터 제품으로 하려고 해도 재도장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머니도 계속 죄송해했고 너무 죄송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도 잘 끝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해명글을 갑자기 삭제합니다. 보배드림 아재들은 점점 더 인피니티를 파고들기 시작하는데요. 한 유저는 로드뷰에서 22년 7월에 이미 인피니티의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았던 것을 찾아내며 어마어마한 소름을 안겨주었고 이 사진을 증거로 공갈 협박과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게다가 아이가 10분째 울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높은 확률로 아동 학대로 처벌받을 것 같다며 비슷한 케이스로 유죄 판결 받은 기사를 찾아낸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거기까지 직접 가서 성지순례를 하신 분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으로 차량 조회를 했더니 스타렉스로 떠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번호판 바꿔친기 한 거냐 대포차 아니냐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 1에다가 검은색 테이프를 붙여 앞자리를 7처럼 보이게 만든 것으로 드러납니다. 게다가 차량의 뒷날개는 딱 봐도 불법이었고 오토바이 한 대에는 번호판도 없었으며 머플러도 불법 튜닝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심지어 해당 번호로 조회하여 10여 건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 압류에 들어간 사실까지도 밝혀냅니다. 게다가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아 무보험으로 차량 운행을 한 것으로도 드러나는데요. 이런 모든 사항들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분이 인증을 하기도 하였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사로 나오면서 더욱더 해당 사건은 유명해지고 동네에 순례를 다녀오는 분들도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차주 예상 모습이라는 그림이 올라왔는데 정말로 2021년에 인피니티 차주가 차를 구매할 때 사진까지 찾아낸 분이 나타나는데요. 뭔가 예상 그림과 비슷했고 오프 화이트 짝퉁 의혹까지 터집니다. 차주는 보배에 사과글을 올리면서 아이와 아이 어머님께 어떠한 위협도 협박도 강제도 하지 않았다는 것만 알아달라
해달라며 계속 죄송하다는 글만 올리는데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사과 문자를 넣었다며 본인은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있다는 어필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는 오히려 더 이상 차주에게 연락을 안 주셨으면 한다는 글과 함께 다른 내용의 문자를 보여줬는데, 인피니티 차주가 글을 내리고 해명글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캡처하여 보여줍니다. 보험 처리 가능하다고 하니 보험 처리 원하면 해준다고 하여도 지금 차 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만 하고, 요구한 대로 현금 60만원 준비해서 계좌번호도 달라고 했는데 계좌번호를 왜 안 주냐는 이야기에는 차 수리 안 해도 되니 보배드림에 올린 글 전부 삭제하고 일 원만히 처리되었다는 글만 올려달라고만 합니다. 차주는 거의 5분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고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계속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리고 인피니티 차주 와이프와의 통화 내역도 올렸는데 남편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다며 글 언제 내려줄지에 대해서만 물어보며 글을 다 지워달라고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되게 들어가시는 것 같던데 지금 뭐 글을 내리기가 뭐 힘든 상황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여 뭔가 계속 아이 엄마를 감시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의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고맙다며 기저귀를 구매해 보육원에 보냈다고도 하는데요. 보험 담당자에게 사이드미러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는 안 하기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걸로 들었다고 하며, 아이는 아직도 불안해하며 잠을 못 잔다고도 하는데 겁에 질려 울고 있는데 차주는 담배 피우면서 커피 마시며 지인들과 통화를 했었다고 하네요. 당연히 해당 사건은 엄청나게 많은 뉴스에 보도가 되었으며 네티즌 수사대의 또 다른 업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짜돈 남친 사건입니다. 올해 3월 네이트판엔 결혼식에 와서 가짜돈 내고 간 예전 남친이랑 글이 올라옵니다. 5년 전에 잠깐 썸 타고 3주 만에 헤어진 남자가 있는데 결혼식 마친 순간까지도 생각조차 안 났었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스몰 웨딩으로 하여 친구도 5명 이하로 불렀는데 초대 못 받은 친구 하나가 그 5년 전 남친과 함께 와서는 어린이집에 장난감 돈을 봉투에 담아서 내고는 식권 2장까지 받아가서 밥 먹고 갔다고 합니다. 5년 전 취준 때 사귀었었는데 칼푹직 이런 단어들을 쓰길래 무서워서 이별 통보를 했었고, 결혼식에 안 부른 친구는 대학교 동기라 어쩔 수 없이 모임 때만 보는데 몸에 문신 많고 노출 엄청 하고 다니면서 맨날 취직할 거라고 말하고 다니는 친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 부른 건데 복수랍 쉬고 결혼식 와서 어린이 집회를 내고 갔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짜 돈을 주고 간 건 명백한 불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또 하는데요. JTBC 사건 반장 같은 곳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와서 실제로 방송에서 다루게 되었고 역대급 찌질이로 전국에 전남친은 박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후기도 올라오는데요.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보고 방송국에서도 연락도 많이 왔고, 어떤 변호사는 무료로 고소를 도와주겠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런 DM도 왔다고 하는데요. 어린 마음에 복수하고자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것도 들었는데, 그것도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이지만 마음이 풀리면 취소해주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카카오페이로 식대비와 축의금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10만원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는 개나 소나 고소하는 줄 아네 푹 라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었다가 일이 커지자 사과를 하는 거라며 글쓴이는 그 돈을 받을 생각도 없고 고소 취하할 생각도 없으며 DM 보자마자 차단했다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도 안 미안해 보인다며 절대로 고소 취하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 남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네티즌은 해당 사건 유튜브 영상에 글쓴이가 남자들 사이에서 질이 안 좋기로 소문난 여자라며 양다리 걸친 전 여친에게 밥만 먹고 저런 소심한 복수만 한다는 허위 댓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해병 전후의 썰들입니다. 한창 해병 문학이 유행하던 때에 아예 오도 해병이라는 인스타그램과 페북 페이지가 만들어졌었는데요. 거기엔 해병 전후의 전설 같은 썰들을 올렸었는데 몇 개는 지금도 레전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병 전후 회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비행 청소년 6명을 발견했다는데 술 얼마나 먹냐고 물어보자 청소년들은 아저씨보다 잘 먹어요 라고
도발을 했고 해병대는 소주 3짝을 비행 청소년 6명에게 일명 소주 악기 발휘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6명의 비행 청소년들이 나고하자 근처 파출소에 가서 고발을 하고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참교육 아닌 참교육 썰도 있는데요. 2007년엔 제주도의 한 해병이 운영하던 감귤 농장에서 귤이 계속 사라졌다고 합니다. 해병 전후에 사람 4명이서 야간 보초를 섰는데 새벽 2시 반쯤 도둑이 들어와 바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년 가장이었다는데요. 해병들은 만장일치로 다시는 감귤에 손을 대지 않도록 감귤나무에 달린 감귤을 모두 먹이는 악기 발휘를 실행했고 확실한 정신교육과 육체 단련을 실시한 후 소년의 집으로 감귤 10짝도 전달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3년 후 해병으로 입대하여 일병 6호봉 때 부사관 지원을 하여 훈련 교관이 되었다고도 하네요. 쓸데없이 허세 부려서 남는 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